삼성의 300조 투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지금 용인에다가 300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00조 투자가 좀 놀랍기도 했지만 300조가 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아니 300조 정도면 보통 그 국가의 예산 같은 느낌인 건데 물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긴 하지만 한 일개의 회사가 그냥 한 300조 정도를 그냥 투자한다라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것도 참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삼성전자가 왜 용인에다가 이거를 하는 걸까? 라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용인은 지금 아예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변에 반도체 공장들도 좀 있고요.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인근에 다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치를 하는 거죠. 먼저 SK 하이닉스가 먼저 왔습니다. 2019년도에 용인 클러스터라고 하면서 이 인근에다가 이제 먼저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근데 그때 원래 뭐 청주도 있었고 다른 대안들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선택한 데가 수도권이었던 용인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발표를 하고 이번에 삼성도 용인에다가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용인이 이제 반도체 거의 뭐 주력 생산 기지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SK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아마 삼성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 수도권에서 인재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 생산직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들 있죠. 뭐 설계라든지 뭐 연구 인력들도 보면은 지방만 돼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R&D 센터 이런 것들이 다 서울이나 거의 수도권들에 있는 거 보면은 현실적인 좀 어려움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수도권 쪽으로 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고 또 기존 공장들도 또 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좀 집중화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벨트를 좀 구성하고 있는데 수원이 본진이죠. 삼성은 본사도 이제 수원이에요. 삼성전자가.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원을 그려 보면은 서울이 이제 끝자락이고 이제 평택, 용인, 화성, 기흥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게 다 걸리는데 여기에 이제 용인이 이제 하나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성, 용인, 평택으로 이제 점점 더 확장이 돼가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사실상 경기 남부 쪽에 거대한 이제 반도체 대규모 공장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생기면서 사실상 뭐 전 세계적으로도 세 개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회사가 D램 반도체 회사가 세 개인데 그 중에 두 개가 한국 기업이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둘 다 이제 우리나라 이 경기 남부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제 사실상 한국의 경기 남부가 전 세계의 반도체 메모리 시장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죠. 자, 위치는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인데 남사읍이 어딘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당연히 뭐 여기 관심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고 이 용인시가 또 워낙에 넓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실 분들은 오산과 평택의 뭐 한 중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걸로 오히려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 단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단지가 하나 있는데 아주 조용한 단지고 여기에 잠깐 이슈가 예전에 한번 됐었다가 입주 때 잠깐 이슈됐다가 그 뒤로 조용했던 그 한숲시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한숲시티가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은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나라고 하면서 그걸로 유명했던 거예요. 위성 지도를 가져왔는데 여기가 그 약간 좀 산으로 좀 둘러싸져 있습니다. 산으로 좀 둘러싸져 있는데 여기 이제 도로가 하나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한숲시티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시티로 해서 도시를 아예 이제 구축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평지에다가 이제 아파트 단지들을 이제 구축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프라나 교통이 조금은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막 미분양도 나고 살던 분들이 좀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 삼성전자 300조 투자에 한 복판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생 새옹지마라고 아무 인프라가 없었던 곳에 아파트가 생겼는데 아무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빈 땅이 많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다 또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인구 한숲시티가 들썩들썩한다. 그래서 이거 300조 투자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 머리를 굴린 거죠. 뭘 사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근데 남사읍에 뭐가 있지라고 쳤는데 남사읍 치니까 한숲시티밖에 안 뜨는 거지. 그렇겠죠, 뭐 당연히 여기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야 한숲시티를 사야겠다 해서 막 전화를 돌렸나 봐요. 그러니까 막 전화가 막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한 3억 5천 정도였는데 바로 그냥 4억으로 뛰고 4억 중반에서 5억으로 막 호가들이 막 뛰어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들이 막 아예 안 판다. 이제 안 팔겠다. 매물이 이제 싹 들어간 거죠. 주반에 이제 300조의 투자가 들어가니까 공장이 몇 개가 생기는데 이 한숲시티 주인들도 야 팔지 마라고 하면서 물건은
원래 과거의 가격대에 나와 있던 것들은 바로 다 나가버리고 이제 선발대죠. 이거 뜨자마자 바로 간 분들은 이제 3억 5천에 개수를 하시고 4억 5천에 이제 살려고 하는 분들은 이거 너무 비싼데 하다가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300조 투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다가 이렇게 대규모 공장을 짓게 해주는 것 자체가 지역분들, 지방분들한테는 왜 수도권만 저렇게 특혜를 주냐. 라고 하면서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밀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반도체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국가 대 국가의 싸움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게 반도체 지금 시장인데 뭐 미국과 중국이 막 지금 막 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또 우리나라를 또 챙겨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또 챙겨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또 자국 우선주의도 하고 있고 공장을 지을 거면 미국 안에다 지어라.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미국 가서 또 공장 짓고 있고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도 뭔가 한국의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 뭐가 좋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다가 확실하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남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뭔가 확연한 경쟁력을 갖추자. 라고 하면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밀어보려고 하는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도 공장을 짓기는 짓는데 생각보다 이제 뭐 정부가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좀 없고 뭐 까다롭게 굴고 막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미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게 가격도 싸고 경쟁력도 더 좋고 하니까 아예 우리 경기도 남부에다가 몰빵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경쟁력 키워봅시다 라는 계획이다 이거죠. 아무래도 지금 뭐 TSMC도 좀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모로 지금 삼성도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먼저니까 지방의 어떤 활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수도권에 기존의 인프라도 있으니까 같이 좀 모아가지고 해보자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규모가 얼마가 될까? 평택에 20년간 100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택에 20년 100조 투자인데 평택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대규모 공장이 짓고 지금 공장에 뭐 3개 짓고 지금 4번째 짓고 있는데 뭐 또 짓고 5번째가 6번째까지 아마 짓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규모인데 이게 지금 어떤 규모냐면 일당이 40만 원짜리 그 일들이 넘쳐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이제 건설 현장에 있었지만 일당 40만 원짜리면은 진짜 비싼 건데 이런 일들이 한 10년짜리가 지금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한번 자리만 잡으면 한 10년은 일하는 거야. 처음 이제 초보자로 들어가도 계속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공장을 계속 지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김씨 아저씨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초보자로 들어가서 이제 반장님 되고 이제 팀장님 되고 쫙 올라가는 거니까 한번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는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하고 실제로 뭐 일용직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월세도 잘 받을 수 있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그 맞벌이를 해가지고 건설 현장 근로자 부부가 막 1,000만 원 넘게 버는 분들이 지금 평택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기사로도 나왔는데 그 정도로 지금 그 평택 쪽은 사람들도 돈도 많고 그래서 막 노점상들도 돈을 엄청 많이 벌고 그리고 뭐 한바식당이라고 하죠. 건설 현장 분들이 밥 먹는 곳 그런 식당들도 아주 잘 되고 해서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아주 경기가 지금 호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 이 건설 현장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삼성물산에 있었지만 관련 계열사들도 삼성전자가 주는 일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버는 돈을 생각해 보면 다른 계열사들은 애교 수준입니다. 이 큰형이 버는 돈을 생각하면 우리가 버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수준으로 많이 버시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것만 가지고 열심히 해도 앞으로 한 10년 줄 테니까 너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공장 열심히 지어라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돈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련 계열사들도 열심히 여기서 일감이 끊이지 않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100조란 말이죠. 근데 여기다 이제 플러스 300조를 더 한다는 거예요. 300조.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겠느냐라는 거는 조금 상상이 되시겠죠. 평택의 3배다. 그래서 이게 대형 호재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 그리고 평택만 하더라도 사실 서울에서 출퇴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거리가 좀 있다고 느껴지실 텐데 용인은 그래도 훨씬 좀 가깝죠. 그리고 용인은 이제 서울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니까 그 평택의 100조와 용인의 300조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를 것이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입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평택과 동탄과 수원은 사실 삼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곳을 보면은 뭐 중간에 막 이렇게 뭐 그 변화는 있었지만 장기적인 가격의 상승률을 보면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중간에 한번 지난 정부에서 한번 엄청나게 한번 오르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처음과 끝을 보면은 좀 그래도 상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봤을 때 이번에 아마 용인에 투자가 들어오면은
이 지역 인근도 장기적으로는 또 상승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급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공통적인 현상인데 뭐 평택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투자라는 호재를 우리만 아는 건 아니죠. 당연히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건설사라든지 시행사들도 다 그 호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그렇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막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공급이라는 악재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 호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니까 큰 틀에서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용인이라는 곳 자체가 워낙에 땅이 넓어요. 땅이 넓고 지금 논밭도 많기 때문에 공급하기 쉬운 빈 땅이 정말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무조건 호재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는 호재로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빈 땅이 많은 곳에 투자하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를 사는 거는 오히려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뭐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은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차라리 확실한 땅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까봐 정부가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고시하고 나서 날짜가 지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산다. 아파트도 아까 말한 한숲시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압구정이랑 똑같아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한숲시티나 똑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둘 다 실거주 하셔야 된다. 그리고 2년 보유하시고 실거주 하시고 그다음에 전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경기 남부권의 거주 수요를 끌어올릴 거는 분명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인 거죠. 그리고 그 양질의 일자리가 아주 초장기적으로 생길 거예요. 이게 거의 영구적으로 있을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 특성상 추가적으로 아마 투자를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상승 요소임에는 분명하다는 거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정부가 단순히 그냥 삼성 너네만 해 이게 아니고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아예 키우려고 해요. 이번 정부가 특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교 쪽에도 또 IT가 또 강하잖아요. 이 제조를 할 수 있는 반도체 제작을 할 수 있는 이 공장과 IT 기반의 판교를 막 묶어가지고 경기 남부 전체를 아예 그냥 우리는 반도체다. 그래서 메가 클러스터로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그래도 요번에 이 발표를 좀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그래도 좀 미래가 좀 밝지 않나라고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직접 영향권보다는 간접 영향권을 좀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직접 영향권은 아주 근접한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호재가 생겨서 개발이 되면 유의미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간접 영향권은 지금도 뭐 인프라나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앞으로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조금 뭐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2019년에 발표를 합니다. 우리도 용인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고 지금 땅도 못했어요. 지금 삽도 못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생각보다 이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이닉스도 빨리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지금 땅도 못 구하고 있어요. 그 뭐 지자체에서 뭐 반대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래저래 지금 뭐 지연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미 한 3년 정도 늦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한 25년이나 착공한다고 하는데 그럼 물론 뭐 삼성전자도 조금 빨리 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꼭 바로 앞을 사야지만 성공적인 투자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만 믿고 있다가 하이닉스처럼 저렇게 시간을 만약에 끌리게 되면은 이도저도 아닌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호재는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 호재에 올인하시면 안 된다. 이 호재가 만약에 터지지 않으면 아니면 만약에 지연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재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직접적인 영향권보다는 살짝 조금 간접적인 영향권 쪽에서 뭔가 좀 기회를 보시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300조 투자에 관심이 가신다면은 그리고 이게 뭔가 난 아무리 봐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시청자분들이라면은 경기 남부권 쪽에서 장기 실거주라는 조건을 가지고 주택을 선택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난 어디 가서 사는 게 좋을까? 앞으로 이 동네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어디를 좋아할까? 라고 생각해서 물론 비싼 동네가 당연히 좋겠죠.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서 서울 가기도 좀 그래도 좀 괜찮고 아이들도 키우기 괜찮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곳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은 곳으로 차라리 선택을 하자. 그래도 그게 좀 안정적인 투자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